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월요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요일에 날라온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피폭,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이란을 정면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유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폭등해버리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시장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니까 걱정되는 하루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코스피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어제 저녁, 그제 저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전날만 보면 공포감,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긴급하게 석유 사우디 피폭과 관련해서 올렸는데요. 저에게 4분 정도가 환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향후 원달러 환율 최근 안정화, 하향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이 석유 가격 상승이 중동 사태, 이게 중동 사태가 과거에 환율을 올렸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서울신문에서 나왔던 기사 제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폭격 맞은 유가, 한때 20% 폭등, 배럴당 $100까지 갈 수도. 배럴당 $100까지만 갈 수 있나요? $200, $300까지도 갈 수도 있죠. 사실 막연한 공포감으로 기사를 볼 수 있는,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이런 공포감, 두려움을 그냥 쏟아내는 기사를 보면 제대로 현실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런 가능성이 있는지, 원달러 환율이 만약 배럴당 $100 가면 현재 경제 상황, 미국과 중국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과의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100 신문 기사대로 간다면 환율이 뭐 1,300원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전에 WTI죠? 텍사스 중진료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물시장 개장과 함께 WTI 원유 가격은 상당히 높게 $64까지 올라갔다가 어젯밤에는 $60까지 안정화가 됐습니다. WTI는 좀 안정화가 됐지만 북해산 브렌트유죠. 브렌트유 가격은 더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어젯밤 이 자료를 만들 때 시점에서도 WTO보다 훨씬 더 많이 격하게 반응을 했죠. 이렇게 WTI보다 미국산 원유보다 북해산 브렌트유 상승폭이 높은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이미 올해 초부터 원유 수출국이라는 점,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대등한 수출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우디 사태가 나타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바로 트윗으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병 준 것은 locked and loaded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장전됐다. 즉 이게 예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멘이 이런 군사공격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배후 조종자로 이란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좌지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장전됐다. 언제든지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무력 충돌 가능성도 이렇게 넌지시 보여줬죠. 그리고 약도 줬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료의 방출을 바로 승인했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보여줬고, 이 석유 가격 안정화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안정화시켜야 재선에 유리하잖아요. 물가가 높아지면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이 나갑니다. 즉 이렇게 상반된 행동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물가 상승을 막아야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다. 또 하나는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결국 내일 모레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외 불확실성은 최대한 확대해서 페드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은 억제한, 즉 전략 비축률을 바로 방출해서 석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어떻게 보면 양손에 떡을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부터 이게 현 상황이라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 최근 10일 정도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월 초에 1216원, 1220원까지 가던 달러 원 환율이 전날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1176원으로 마감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서 1달러당 1184원으로 어젯밤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미소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죠? 한국의 GDP에서 무역,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8%다. 즉 대외 의존도가 전체 경제의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흔들린다. 흔들리는 결과로 보여주는 게 뭐다? 환율이다.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돈의 감각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말이죠. 즉 대외 불확실성, 중동에서 꺼강 이러다가 이란과 미국이 싸우는 거 아니야? 유가 상승 100달러 진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니 당연히 약 7원 정도 올랐죠? 달러원 환율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오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한국의 원유 수입을 사우디나 중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현재 한국 석유 관련한 에너지 의존도는 전체 에너지 의존도의 44%입니다. 왼쪽에서 보여드리죠. 44%고요. 오른쪽, 그렇다면 저 44%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디냐? 그 중에 사우디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입이 29%입니다. 저 비중에서 이란 12%는 현재 8월 기준으로 0입니다. 그럼 12%가 어디로 갔느냐? 예, 미국산으로 갔습니다. 어제자죠. 죄송합니다. 어제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서 8월 한국의 석유 수입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보면 2017년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이 앞에서 보시면 0입니다. 0. 그런데 올해 8월 미국산 원유를 한국은 143만 톤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저 143만 톤은 사우디의 30%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에서는 얼마를 수입했는지 찾아보니까 바로 밑에 있죠. 8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이 수입한 원유는 419만 톤이다. 즉 미국산 원유는 사우디산 원유의 약 30% 수준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드론 피폭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50% 정도 석유 생산량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물론 뭐 3주 안에 바로 일부 복구가 된다고 하지만 일단 50%가 된다 그러면 한국의 원유 수입도 50% 정도 그냥 그 비중대로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약 200만 톤 정도의 수입이 공백이 생깁니다. 근데 200만 톤 정도라면 예, 충분히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틈에 차라리 미국에서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사우디에서 대신 미국산 원유 수입으로 돌려서 무역 흑자를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효과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파란색이 세계 월드뱅크에서 나온 월드 GDP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이 석유 가격입니다. 즉
GDP 상승하는, 전 세계 GDP에 상승하는 부분에서 원유 가격이 아직은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저 파란색을 넘어가면 GDP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직은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뭐 10달러, 20달러 정도 그 원유 가격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체력은 충분히 아직 부담할 수 있다. 당연히 한국도 저 글로벌 안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저 정도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단순히 중동 사태, 중동 문제로 인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환율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왜? 미국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미국은 2019년부터 전 세계 원유 수출 1위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로 돼 있고 셰일 오일 때문이죠. 그런 점이라면 사우디에서 부족한 수입을 못하는 것은 미국에서 충분히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손에 떡을 넣고 있어요. 금리 인하도 해야 되겠고 물가 안정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이란에 대한 대군사 공격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겁주고 하면서 페드를 압박해서 적어도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 부분만 좀 정리하게 할 그런 일종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단 이란과 실제로 제 예상과 다르게 미국과 군사 충동을 해버리면 그건 사실 뭐 굳이 예측이 필요 없겠죠. 환율은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볼턴이 사라진 자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불확실성이 과거 같으면 볼턴이 앞에 나와서 별 이상한 소리 했을 텐데 그런 점은 다행이다. 즉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싸움으로써 만들어낸 이 정치적, 경제적 환경 때문에 이란과의 군사적 충동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달러 원 환율도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향 안정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